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건배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커패시터를 인덕터와 비교하여 정리하자입니다. 캐패시터 강의로서는 이제 세 번째 강의인데, 캐패시터는 이게 마지막 강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할 때 항상 캐패시터를 공부를 하거나 캐패시터의 문제를 만났을 때는 항상 인덕터가 비교적 이제 쉬우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더 이제 만약에 더 많이 접근했던 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덕터를 잘 공부를 더 잘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인덕터 좀 길게도 했고요. 그러니까 캐패시터를 정리할 때는 인덕터와 비교해서 정리를 잘 해놓고, 실제 사용할 때도 그 문제를 만났을 때도 만약에 어떤 현상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인덕터를 바라보면서 그걸 끄집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캐패시터요. 캐패시터는 인덕터랑 비교해서 항상 알아놓자고 했으니까 인덕터도 또 잊어버렸을 수가 있네요. 그죠? 근데 잘 기억을 잘 해내시기 바랍니다. 자, 변화를 억제하는 소자다. 변화를 억제하는 소자다. L은 뭐였죠? 전류였죠. 전류 관점이었죠. 얘는 그냥 전압 관점이다. 전기에서 물리량이 두 개밖에 없어. 전압하고 전류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니까 이게 전압이다. 전압이다. 요거는 이제 쉽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L은 전류를 빨리 변화시키는데 어렵게 만들고, 관성 때문에 그렇고, 얘는 뭐냐면 전압을 갖다 변화시키는데, 왜냐면 이건 충전돼야 되니까, 그죠? 그걸 채워야 되니까 채우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L은 전류가 올라가는데 원래 시간이 좀 소비가 되니까 그 시간이 다소 걸리니까, 그거를 갖다 정략적으로 표현해 주고자 하는 식이 뭐냐면 시정수라겠죠. 시정수가 뭐해서 RL 직렬에서 RL에서 뭐라 했죠? R분의 L이었다. 단위는 세컨드였고요. 얘에서는 뭐예요? 얘 RC. 이게 C인데 그냥 무조건 R은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RC다. 이렇게 됐죠. 당연한 거겠지만 어떻게 돼요? 여기서도 이 식에서도 알다시피 L이 크면 클수록 이 시정수는 커지는 거죠. 즉 전류가 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오래 소모가 되는 거죠. 여기도 먼저 마찬가지죠. C가 크면 클수록, 그릇이 크면 클수록 전화를 채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죠? 자, 쉽게 잡고 가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평활 리액터란 말을 우리가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평활하는 기능을 쓰겠죠. 여기서는 뭘 쓰겠죠? 전압을 평활하겠죠. 전류가 아니라 뭘요? 대상이 전류의 변화를 갖다 더디게 만들어 주니까, 잘 못 변하게 해 주니까 뭐예요? 그게 이제 C가 강하게 들어가면 그만큼 뭐냐면 전압을 평활하는데 기능을 하겠죠. 전압을 평활하는데 그런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예. 자, 요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많이 쓰는 거, 우리가 전력 변환기, 그러면 전력 변환기요. 전력 변환기, 전력전자 소자를 써가지고 이제 그 형태를 바꾸는 것이죠. 어떤 영어로는 컨버터죠. 컨버터. 자, 이 변환 장치는 크게 한 네 종류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교류를 갖다가 직류로 바꾸는 녀석이 있어요. 자, 이걸 뭐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이름으로 뭐라고 그러죠? 각계 이름 말고, 이걸 갖다 뭐라면 정류기 이렇게 부르죠. 그러죠? 정류기라고 부르고. 자,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있냐면, 직류를 갖다가 교류로 만드는 장치가, 전력 변환 장치가 있죠. 그거에 대한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그래요? 인버터, 이렇게 부르죠. 인버터라고 그러고. 자, 그 다음에, 직류를 또 다른 직류로 만들어. 이게 물론 이제 크기를 변환시키겠죠. 이제 이런 변환 장치를 뭐라 하냐면 초퍼 이렇게 부르죠. 자, 그 다음에 교류를 또 교류로 바꾸는 것은 변압기도 일종의 이런 변환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는 크기만 바꾸지 딴 거 못 바꾸죠. 그죠? 위상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위상을 바꾼다든지 그런 건 못 하죠. 변압기 임의로. 그런 걸 하기 위한 이 장치가 되겠죠. 크기뿐만이 아니라 위상, 그 다음에 주파수, 그런 것도 바꿀 수가 있는 그런 장치. 사이클로 컨버터.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뭐 이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정육이죠. 정육이인데 교류를 갖다가 이제 직류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죠. 이게 여긴 교류잖아요, 그죠? 이게 교류를 직류로, 여기를 지나오면 이 출력에서는 이게 이 직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만들고 싶은데, 여기 그냥 가장 싸게 만드는 게 이제 이게 다이오드 하나 넣고 이게 만드는 거지. 이게 이제 그 단상이고, 이게 단상이죠. 단상, 반파 정류기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저렴한 그 정류기죠. 그러니까 뭐 교류를 직류로 바꿔 써야 될 때가 있어. 그죠? 그럴 때 가장 저렴하게 바꾸는 방식이죠. 근데 이제 요거죠. 이제 다이오드를 쓰게 되면, 하나를 쓰게 되면 이제 단상 반파가 되는데, 단상이면 요렇게 단상이 하나가 나오는데, 요놈 위에 것만 쓰는 거야. 이쪽은 못 쓰고. 그러니까 실제 나오는 게 이렇게만 나오지. 정류기 통과하면 요렇게만 나오지. 요놈 버리는 거지. 잘려서 버리는 거죠. 이렇게만 나오는 거지. 요런 파형을 뭐라고 부르나? 요런 파형이요. 지금 제가 그린 파형, 요런 파형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교류라고 그래요? 직류라고 그래요? 요거 그냥 이렇게 만약에 둘이 구분한 다음에 요 파형을 지금 제가 이게 파란색, 그린색 파형이에요. 시간에 따라 바뀌니까 교류일까요? 아니에요. 이제 교류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교류,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왔다 갔다. 왔다 갔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플러스로 하고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교류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당연히 시간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교류라는 것은 시간 함수를 가지고 있다 해서 무조건 다 교류는 아니에요. 자, 이런 건 직류입니다. 직류입니다. 직류에 들어갑니다. 왜?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고 있잖아요. 지금 다 플러스로만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류입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직류입니다. 근데 뭐 직류라고 하기 좀 미안하니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뭐 직류는 맞는데, 이제 맹류라고 이야기할 때 맹류라는 표현을 쓰죠. 자,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예쁜 직류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예쁜 직류를 좀 더 만들기 위해서 뭐냐면 이런 걸 쓰면 좋죠. 그래서 이걸 평활 콘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압이 이렇게 되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너무 변화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화를 갖다가 C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데도 느리게 만들고 내려올 때도 느리게 만들 거 아니에요. 전압이 변할 때. 그죠? 원래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뭐냐면 C를 달면 어떻게 돼? 그냥 천천히 없어지는 거지. 천천히 천천히, 물론 시간 놔두면 이렇게 해서 이제 없어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요렇게 없어지는데, 근데 그 다음 또 상승 한 순간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또 만나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요 파형이 뭐냐면, 전압 파형이 C 하나 씀으로써 뭐냐면 요렇게 나라시가 되죠. 어느 정도 이렇게 뜨게 되죠. 이쪽으로 공중으로 뜨게 되죠. 어느 정도 조금 정리가 됐죠. 거의 좀 약간 뭐 예쁜 DC의 모습은 아니에요. 어차피 저렴하게 만드는 거니까, 어차피 저렴하게 만드니까 뭐 그래도 그나마 그냥 쓸만한, 그냥 저렴하게 쓸만한 DC가 된 거죠. 뭐 이런 거 이해되시죠? 자, 요게 이제 이제 돈 좀 더 쓴 거죠. 여기다가 이제 몇 개 더 쓴 거예요. 3개 더 써가지고 3개 더 써가지고, 물론 이제 다이오드, 이제 조그만 다이오드니까 싸죠. 다이오드 싸가지고 이제 이렇게 끄면 이제 전파 정류죠. 전파 정류하면 조금 더 예쁜 기계가 나오죠. 이게 소스가 좋으면, 평활용 이게 콘덴서를 쓴다고 해서 소스가 나쁘면 아무리 해도 예쁘게는 DC가 안 나오죠. 근데 소스를 조금 더 개선한 거죠. 전파 정류는 좀 소스 자체가 한쪽, 여기 아까 버린 놈 있잖아요. 버린 놈을 이렇게 뒤집어 올린 거죠. 아까 버린 놈을 뒤집어 올린 거죠. 그러면 소스 자체가 조금 더 낫잖아요. 여기는 아예 여기가 비어버렸잖아요. 근데 조금 더 낫잖아요. 그죠? 조금 더 낫죠. 소스가 나은 거를 C 걸치면 요렇게 만나서 떨어지다가 좀 더 빨리 만나면 조금 더 예쁜 얘보단 얘가 좀 개선된 DC를 만나게 됩니다. DC 형태를 되겠죠. 그래서 요런 형태로 이제 요거는 반파 정류는 너무 저렴한 부품값을 너무 아끼려고 하는 거고, 이제 요거 정도는 기본빵으로 쓰죠. 이게 전기 기능장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회로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전파 정류 회로를 만들 겁니다. 전기 기능장 하신 분들 시퀀스도 만들 거 아니에요. 시퀀스 하나 만들고, 시퀀스는 가장 나중에 만들죠. 처음에 뭐 합니까? 순수할 때, 이게 실기시험 볼 때, PLC부터 따죠. PLC 짜고, 그 다음에 PLC 짠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전자기판 하나 만듭니다. 요거 만듭니다. 요거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 이제 들고 가서, 이제 그게 뭐냐면 시퀀스 판 짜가지고 여기다 붙이고, 이제 프로그램은 여기다 이제 돌리면 되죠. 그래서 돌아가면 이제 합격이고, 이제 안 돌아가면 이제 불합격이고 그러는 것이죠.
한 6시간 작업하죠. 거의 한 6시간 정도. 예, 거의 막노가대이죠. 예. 저도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 기왕 했으니까 요거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비싼 정주기는 기본적으로 삼상 전파정류라는 방식을 써요. 삼상 전파, 단상이 아니라 삼상 전파정류라는 방식을 쓰는데 이런 식으로 결선합니다. 이런 식으로 결선하게 되면 이게 삼상이니까 삼상의 교류를 갖다가 쓰는데 이제 이렇게 결선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출력 파형이 이렇게 나와. 요렇게 여기만 보면 이렇게 돼. 요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는. 근데 요게 이쪽에 밑에 있는 파형이 또 뒤집어져서 올라와. 그러니까 요렇게 올라와. 요렇게 올라와. 그래서 이제 그 출력 파형은 어떻게 올라오냐면 거의 요렇게 따낼 수가 있어. 요렇게 따낼 수가 있어. 이게 거의 이런 식으로. 그럼 아까 그 단상 전파 종류 했던 것보다는 훨씬 소스 파형이 좋죠. 이제 여기다가 이제 C를 걸면 뭐 굉장히 DC 진짜 우리가 뭐 보는 DC 같은 DC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자, 요런 거죠. 예.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직류 정상 상태에서는 얘는 또 어떻게 나? 직류 정상 상태에서는 무슨 상태라고? L과는 완전히 반대. L은 무슨 상태라고? 직류 정상 상태는 L은 단락. 즉 코일링을 한 효과는 사라지고 뭐냐면 얘를 뭐 어떤 걸로 감죠? 그 재료만 살아남는, 재료의 특성밖에 안 남는 거지. 재료를 뭘로 써요? 도체를 쓰잖아요. 도체. 주로 많이 쓰는 게 뭐예요? 구리죠. 구리선으로 감죠. 코일을 되게. 그러니까 구리선 자체만 남는 거, 특성만 남는 거죠. 원래 코일을 감았으면 코일의 L의 특성이 나타나는 게, L의 특성은 관성작용이잖아요. 근데 전류가 안 변해. L에서는 전류가 안 변해. 그러면 관성작용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체의 의미, 즉 단락된 도체의 의미만 남는다 이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얘는 재료가 뭐야? 원래 재료가 뭐예요? 이게 얘 캐패시터 여기 재료가 뭐예요? 여기 채우고 있는 재료가 절연체잖아요. 재료적으로는 유전체나 절연체나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오픈 상태가 맞잖아요. 재료적으로 오픈 개방 상태가 맞죠. 정상 상태라는 것은 전압이 안 움직이고 있는 구간이라는 얘기예요. 얘는 언제만 그러면 회로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회로에 의미가 있으려면은 오픈되어 있는 상태는 회로에 어떤 의미를 주시면 전류가 흘러야 어떤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여건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었나? 전압이 바뀌어야 된다겠죠. 그래야 여기에 실제로 전류가 흘러갈 수 있다겠죠. 제가 전류가 흘러간다는 의미가 이쪽으로 자유전자가 이동한다는 걸 의미한다는 건 아니라는 걸 이전에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죠.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절연체가 아닌 뭐냐면 일반 도전 성향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즉 도전 성향으로 바뀐다는 건 뭘 가지게 된다는 얘기가 리액턴스를 가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리액턴스. 도전 성향으로 바뀌면서 걔가 뭐 도전 성향으로 바뀌면서 바로 뭐 초전도체처럼 저항이 0인 그게 아니라 어떤 리액턴스 성분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무슨 얘기죠? 아시겠죠? 근데 그 리액턴스 성향이 전압이 변압이 클수록 그 리액턴스 성향은 그 저항 성향이죠. 저항 성향은 점점 작아지고, 즉 전류가 잘 흐르게 되고, 그 다음에 느리게 변할수록 느리게 변한다는 게 얘랑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얘는 주파수가 0인 상태나 똑같죠, 그죠? 주파수가 굉장히 느려. 그러면 이런 상태나 비슷하죠, 그죠? 굉장히 변화가 느리다는 얘기예요. 전압이 굉장히 느리게 변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얘 성향이 자기 본연의 성향이 더 가까워진다는, 이 성향이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이야기고, 굉장히 좀 빨리 변한다는 이야기는 전류를 더 많이 흘릴 수 있는 여건으로 바뀌니까 이제 도전 성향이 훨씬 더 강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교류에서는, 직류에서는 그렇고 교류에서는 항상 전압이 변하죠, 그죠? 항상 전압이 변하죠. 그러니까 얘는 늘 뭐냐면 도전 성향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예요? 도전 성향이. 아니, 이게 절연체면 여기다 표현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다 저항으로 표현할까요? 저항으로 표현 안 하죠. 왜냐면 어차피 무한대 음이니까. 회로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한대 음은 회로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로적으로 의미가 되는 순간이면 리액턴스가 됐을 때가 의미가 생기는 거죠. 무슨 얘기냐? 그래야 전류가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냥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더라? 전압이 변하는 상황이더라. 전압이 변하는 상황에 C까지 곱했죠. 전압이 변해야 이 전류가 흐르게 되더라. 그래야 이제 리액턴스라고 하는 걸 가지게 되는 것이죠. 리액턴스로서 작용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 전 상황은 무한대 저항이니까 의미가 없는 상태고요. 자, 그래서 그 얘는 주파수가 크면 클수록 리액턴스가 줄어드는 성향이더라. 이해되시죠? L과는 완전히 반대죠. L은 뭐냐면 주파수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뭐냐면 전류가 변화가 급격하게 되니까 그 저항력이 더 커진다겠죠. 자기의 리액턴스 성향이 훨씬 더 커진다겠죠. 전류를 못 올려가게 하는 성향이. 즉, 관성이라는 건 그런 거라겠잖아요. 그 브레이크를 밟을 때 생각해보세요. 그 브레이크를 밟을수록 여러분들은 더 그 관성이 더 크게 작용해서 뭐냐 더 튕겨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건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뭐냐면 주파수가 크면 클수록 뭐냐면 저항이 더 작아지려고 하는 성향이 가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그 물리적으로 조금 이거를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저항이 근데 일단은 변하면 일단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황을 이해가 되시죠? 지금까지 그 이야기 된 거예요. 전압이 변하고 있는 순간이 뭐냐면 이 전자들이 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즉 변이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죠?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제 거기까지는 이해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 보세요. 식에서는 다 의미를 그 식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 이제 그렇긴 한데 이제 물리적으로는 어떤 상태일 거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죠. 왜 이제 좀 더 빨리 움직이면 빨리 변하면 그 조금 더 그 전류를 더 잘 흐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인지. 근데 보면 직류에서 조금 우리가 해답을 좀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직류를 투입해 보면 우리 RC 직렬례로 해서 얘를 갖다 한번 투입을 딱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전압이 이렇게 된다는 건 아시겠죠? 이렇게 돼요. 이게 V가 되고요. 예, 여기가 이제 시간이죠. 이게 전압이에요. 전압. VT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 상황은 우리가 지금 이미 다 공부를 했던 상황이에요. 여기는 이제 전압이자 이제 전류를 갖다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흐르냐? 할 때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흐른다 했잖아요. 전압의 변화의 율대로 전류가 흐른다고 했으니까 전류 여기 각각 기울기를 찍어보면 여기서 기울기를 찍어보면 이렇게 나올 거고 요 점에서 찍어보면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죠. 그죠? 이렇게 찍어보면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서 이렇게 될 거예요. 1번, 2번, 3번, 네, 4번으로 가면서 점점 기울기가 눕고 있죠. 이 기울기가 점점 죽고 있죠. 즉 전류가 좀 덜 흐르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즉 여기서 전류로 그려보면 전류가 여기 1번이 상황이죠. 제일 크고 그 다음에 2번이 상황에서 한 요 정도, 그 다음에 3번이 상황에서 요 정도, 4번이 상황에서 완전히 0이 되죠. 그래서 요렇게 흐르는 게 여기가 스위치를 닫으면 흐를 전류의 어떤 시간적인 파행이 되죠. 즉 무슨 이야기냐면 스위치를 닫는 순간, 닫는 그 순간이 뭐냐면 가장 뭐냐면 리액턴스, 이때 리액턴스 성향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전압이 바뀌는 순간이 리액턴스가 가장 작은 순간이다. 즉 전하가 스위치를 닫는 순간에 가장 많이 그 에너지가 크니까 그때 가장 뭐냐면 전하를 가장 많은 양을 한 번에 쫙 끊는다는 이야기죠. 요 순간에가 가장 먼저 전하 이동량이 그때가 가장 많다는 이야기죠. 이 순간이. 이게 초기 순간이 스위칭을 하는 순간 전압이 바뀌는 그 순간이 가장 많은 전하가 우르르하고 움직인다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갈수록 이제 약간 이제 마무리 짓는 거죠. 이제 몇 개 이제 남은 것들이 와서 이제 움직여서 이제 마무리해서 이제 딱 멈추는 거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이게 교류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그 주파수 크다는 것은 굉장히 느리게 체인지가 된다는 게, 느리게 바뀐다, 상황이 계속 느리게 바뀐다는 이야기잖아요. 느리게 바뀌는데 그게 아니고 빨리 바뀌면 이런 소통을 하고 있는 순간에 시간적으로 따지면 이제 전하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바꿔주면은 그 상황이 계속 이 상황만 계속 그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주파수 빠르다는 것은 계속 빨리빨리 바꿔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상황, 요 근처의 요 가장 뭐냐면 전하가 많이 이동하는 그 순간 지점에서 빨리빨리 바꿔버리니까 뭐냐면 요 상황까지 안 가는 거죠. 여기 근처까지 안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느리면 느릴수록 요런 상황까지 맛보고 가는 거죠. 즉 뭐냐면 그 저항성이 커지는 거죠. 소위 말해 전류가 조금 흐른다는 것은 저항 X가 크게 작용하는 순간까지 넘어가는 거죠. 시간적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 주파수를 크게 가져가면은 굉장히 빠른 순간에 이게 막 풍부하게 움직이도 전하가 풍부하게 움직이는 순간에 계속 바꿔줘 버리니까 뭐냐면 저항 X 입장에서 보면 리액턴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작은
작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거의 주파수가 뭐 수메가헤르츠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거의 뭐 X가 뭐 거의 그 단락된 도체처럼 여기 얘가 만약에 그 주파수가 뭐 메가헤르츠로 이렇게 움직이면 그 걔가 여기 봤을 때는 얘는 단락된 도체처럼 보일 거예요. 아니 이게 절연체처럼 있었던 걔가 갑자기 수메가헤르츠로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 되면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죠. 시에서 재밌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이해를 못했을 뿐이죠. 그런 부분이었다는 거 조금 물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봤어요. 어쨌든 자 주파수가 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주파수가 크면 즉 이 식에서는 다 그냥 당연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래서 이 식을 갖다가 이해가 안 되시면 요 식만 가지고 가란 이야기예요. 이 식만 가지고 다니면서 전압의 변화율이 크면 클수록 전압의 변화율이 크면 클수록 뭐냐면 전류가 많이 흐른다. 그러니까 뭐냐면 X 입장에서는 주파수가 전압의 변화율이 크다는 게 주파수 큰 녀석이잖아요. 큰 녀석일수록 이게 작아지는구나. 뭐 그렇게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네 번째 상황이죠. 또 당연한 거죠. 이 수식에 따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서게 된다. 미분식에서는 그냥 그 의미를 그냥 그대로 바로 표현했어요. 자, IT는 C의 DT분의 DVT다. 요거에 비해서 요게 이제 90도 앞서게 되죠. 90도 앞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가 뭐가 되어 있어요? 미분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다 이해하죠. 요거 미분돼. 당연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페이저로 표현할 때도 이렇게 표현한다 했죠. 페이저로 표현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요거 I의 페이저의 여기 부분이 뭐요? 요 미분식을 뭘로요? J의 오메가로. C의 J의 오메가. 그 다음에 여기가 V 페이저가 되죠. V 페이저가 되고, 요걸 임피던스로 표현해보면, 임피던스로 표현을 해보면, 자, V에서 I로 나눈 게 임피던스라고 했잖아요. 요게 임피던스니까, J 오메가 C분의 1. 자, 그래서 마이너스 J의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임피던스는 순수하게 뭐 허수부만 나온 거죠. 허수부만 나오니까 이거는 저항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분이, 즉, 이 임피던스 각으로 따지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임피던스가 이걸 갖다 극좌표 형식으로 나타내면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J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J는 뭐냐면 90도를 앞서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90도를 뒤지게 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또 오메가 C의 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되겠죠. 위치로 따지면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되죠. 여기도 90도 떨어지고. 90도 온 게 뒤서든 앞서게 하든 요것들은 뭐냐면 다 허수부에 놓이게 되는 거죠. 허수부에 놓이게 돼서 이건 다 리액턴스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쭉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또 이 시간 이후에는 이걸 설명할 일이 없으니까 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물리적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죠. 물리적 관점에서도 전압이 이렇게 변하고 있으면 전압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뭐냐면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전압의 기울기가 이렇게 변하잖아요. 이렇게 변하니까 전류가 그러면 요 기울기대로 흐르려고 할 거니까, 전류는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처음에 요 시간대에서는 전류가 가장 클 거고 기울기가 가장 크니까, 그 다음에 점점 적어지다가 요 순간에가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어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요게 전류라는 이야기죠. 요게 전류라는 이야기고, 요게 이제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90도, 이렇게.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는 또 뭐냐면 에너지 저장 장치로 사용되더라. L과 동일하게. 그죠? 근데 뭐냐면 약간 타입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얘는 무슨 에너지냐면 전압 에너지다. 자, 무슨 에너지라고요? 전압 에너지다. 그러면 L은 뭐였어요? 무슨 에너지였어요? L은 무슨 에너지였어요? L은요, 2분의 1, 이렇게 써서 Li 자승, 이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 C는 어떤 에너지 형태? 결국 저장할 때 2분의 1, CV의 자승,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즉, 얘는 무슨 에너지요? 얘는 무슨 에너지? 얘는 전류 에너지. 전류 에너지. 그 다음 요것도 그냥 그대로 씁시다. 이것도 무슨 에너지요? 전압 에너지죠. 전압 에너지죠. 즉, 여기는 무슨 에너지요? 자기장 에너지죠. 얘는 무슨 에너지요? 전압. 뭐 때문에 전이가 생겼어요? 그죠? 누구 때문에? 누가 오면서 전이가 생겼어요?
전화가 한 개씩 오면서, 그죠? 예, 전화가 한 개씩 오면서 이게 전화 에너지죠. 근데 걔는 막 움직이는 게 오게 와 있는 상태에서는 딱 멈춰 이제 정전화 에너지죠. 정전화 에너지죠. 정전화 에너지. 정전화 에너지. 정전화가 갖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면 정전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타입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타입이 저장 요소로 사용되지만 타입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 같은 경우 뭐 이런 거 뭐 옛날에 전자계약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요거 그냥 이게 이게 뭔지를 다 알아요. 이게 뭔지 2분의 1 CV의 자성이 이게 뭔지 이게 뭐가 되나요? 여기 요거 한번 설명해 볼까요? 시간이 안 되니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전화를 한번 모아보타 봅시다. 여기가 이제 무한원점이라고 생각해 봐요. 영전이 기준점. 여기서, Q가 1번부터 뭐 한 10번까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놈을 다 더하면 Q1부터, Q10까지 다 데려오면 이걸 갖다가 Q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 Q를 여기다가 내가 데려오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씩 데려오는 거야. Q 하나를 데려올 때는 아무런 에너지가 필요 없죠. 그러겠죠? 우리 전위가 뭐라고 했어요? 전위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라고 했어요. 1쿨롱을 자, 요 지점에 요 지점을 A 지점이라고 합시다. A 지점에 A 지점에 뭐라 할까? 옮기는데 소요되는 일. 이제 이 일은 이제 외부에서 해줘야 되죠. 이거 스스로는 못 오니까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뭔가 방해하는 요소니까 그냥 여기는 공짜로 오겠죠. 하나 Q1은 공짜로 오겠죠. 그래서 Q1이 왔어. 이제 Q2부터가 이제 관건이지. Q2부터가 관건이지. 여기가 있으니까 얘가 뭐예요? 이제 이게 다 플러스 Q예요. 플러스 Q예요. 그럼 여기 다 플러스 Q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올라가면 여기 밀어버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작용하는 거죠. 얘를 여기 데려오려면 외부에서 여기다가 뭔가를 해줘야 돼. 뭔가 외부에서 일을 해줘야 돼. 외부에서 손을 들어다가 갖다 놓든지 해줘야 돼.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전위에 대한 정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Q2를 갖다 놓으려면 어떤, 이게 필요하냐면 이게 되지. 원래 그 전위 단위가 V인데 여기는 Q클롱이니까 QV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네. Q2V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이게 세 번째 게 올라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럼 Q3V, 그 다음에 Q4V, 그럼 얘가 1이라 그러고 Q3V2, Q4V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쌓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갖다 놓으려고 그러. 그런데 이제 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걸 갖다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아마 이렇게 될 거야. 이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여기가 이렇게 전기 에너지가 되는데 V가 전위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데려다 놓으면은 전위가 찰 거 아니에요. 여기가 전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위가 얼마만큼 올라 QV만큼 올라가겠죠. 얘가 Q야. 전체 양이 Q야. 그럼 한 개씩 데려와 봐. 이게 처음에는 0. 하나 데려서 첫 번째 요놈 1번은 0. 두 번째 것은 어느 정도 전위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요놈을 이기고 와야 되니까. 이거 미는 걸 갖다 이기고 와야 되니까 외부에서 어떤 일이 필요 이만큼의 전위가 있을 거예요. 전위가 필요할 거고 QV, Q2V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이 올 때는 뭐냐면 여기가 뭐냐면 전위가 더 필요해. 왜냐하면 얘가 이미 더 있잖아. 이게 하나가 더 있잖아. 이게 더 있으면 뭐예요? 이게 더 힘이 밀려고 하는 힘이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더 많은 일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위가 더 많이 필요해요. 이렇게 계속 선식으로 올라갈 거야. 한 개씩 데려올수록 제일 마지막에 온 놈이 제일 힘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위치 에너지가 더 높아지는 거죠.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더 높아진 거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면적이 결국은 뭐냐면 얘가 가진 에너지 면적이 된다고. 결국 자기 자신이 물론 외부에서 다 해준 에너지지만 자기 관점에서는 자기 자신이 봤을 때는 뭐냐면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2분의 1 QV가 이렇게 되는 거죠. QV 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가 뭐 QCV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대신 요거를 집어넣으면
이걸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요. 2분의 1 CV 자승 이렇게 되죠. 어쨌든 뭐 이런 겁니다. 자, 어쨌든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의미는 정확하게 맞아요, 그게. 근데 전압의 에너지라는 거죠. 근데 그 전압은 뭐냐면 전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죠. 그죠? 그래서 정전 에너지 이런 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 에너지가 있긴 있는데 서로 이제 상충된다. 아니 뭐냐면 서로 완전히 뭐냐면 상대적인 소자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그 캐패시터를 맞춰봤는데요. 항상 제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캐패시터를 그의 문제를 만났을 때는 뒤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더 할 텐데 항상 L을 바라보면서 L과 완벽하게 뭐요 상대적인 입장을 바라보려고 하면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